고대역폭 메모리, HBM 전쟁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맞대결이 기대되는 소식이죠. AI 시장 확대로 HBM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HBM이 전체 D램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발 10만 전자, 20만 닉스, 저 주식 묶여있어요. 현지 시간 6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체 D램 비트 용량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에서 올해 5%로 상승하고 내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매출 측면에서는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BM 판매 단가는 내년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먹거리로 급부상한 HBM 시장 선점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HBM3E의 큰손인 젠슨 황 엔디비아 CEO와 회동했는데요. 엔디비아의 올해 발주 물량이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삼성과 SK는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함께 AI 시대 슈퍼스타로 떠오른 반도체 HBM. 과연 HBM 패권 기업은 누가 될까요? 자세한 소식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HBM, 그 유명한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사실 초기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D램을 차근차근히 쌓아 올려서 만드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현하기가 어렵고 수요율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가격은 비쌌는데 그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 방에 반전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열풍이죠. 엔비디아에서 이 제품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는 적합해 보이니까 갖다 쓴 게 시작이었습니다. 서버용 제품들에다가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HBM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챗 GPT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이 생성형 AI들이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AI 열풍이 불었고요.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의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HBM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수요는 늘어나가고 있는데요. 공급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뭐 대규모 투자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를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전망하는 내용인데요. HBM이 전체 D램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난해에는 2%였는데 그게 올해는 5% 그리고 내년에는 10%가 넘을 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공급을 갑자기 늘리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급사들이 이미 5에서 10% 정도 내년 물량의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HBM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역시 SK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HBM이라는 것 자체가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규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2019년에 개발팀을 해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4세대 제품인 HBM3 이거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SK하이닉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SK하이닉스의 독점 구조가 만들어져 있던 셈입니다. 이런 HBM 쪽의 압도적인 경쟁력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쪽에서 CEO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올해 HBM은 이미 다 팔렸다, 완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도 판매할 물량도 지금은 거의 다 팔린 상태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뼈아프고 또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앞서왔던 국내 반도체 기업의 맏형인데 지금 AI 열풍이라는 이 흐름 속에 한 방을 얻어맞은 꼴이 돼버렸잖아요. 개발팀의 해체라는 한순간의 판단 미스가 이렇게 큰 결과로 다가오게 된 셈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쪽의 개발 역량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지면서다 보니까요, 빠르게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분기 경영 설명에서 했던 실적 자료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봤을 때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HBM 쪽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주가 흐름 같은 것들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부진했던 게 이 HBM 쪽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에도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분기에는요, HBM 신제품 양산을 시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HBM3E 8단 그리고 12단 요거 36GB 3E 그리고 12단 요거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HBM 쪽의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역폭도 더 높아졌고요, 처리 용량도 많아졌고 뭐 이런 제품입니다. 아마 3분기쯤에는 지금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쪽으로도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시장에선 뒤처진 상태지만 이걸 따라잡기 위한 노력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실적 부진이 길었고, 그리고 HBM 쪽에서 양산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씩 가속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낸드 플래시 쪽은 워낙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줄 것으로 봤고요. 증권가에선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액을 300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60조 원이었으니까요. 외형적으로는 10%대 중반 정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HBM 쪽 매출은요, 대략 14조 원 정도의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따라오는 동안에 SK하이닉스는 놀고 있을 것이냐? 그럴 리가 없겠죠. HBM 쪽에서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이건 아무래도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지만요. 사실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이 SK하이닉스에 너무 유리했던 거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어졌던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표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매출액 전망치는 한 70조 원 전후 정도가 되는데요. 다소 전망이 엇갈리긴 하지만 지난해가 한 32조 원 정도였으니까 2배가 넘는 매출액 정도는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체급이 다르니까요. 삼성전자보다는 작긴 하지만요. 그래도 HBM 쪽에서는 한 2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이 삼성전자의 한 절반 수준 정도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HBM을 필두로 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잘 팔면서 영업이익은 한 1조 원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적표, 여기에는 HBM 쪽의 성과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HBM이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것보다 주가는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이라면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지금의 지배적인 위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결과와는 관계없이 상당히 명백해 보이는 전망도 있습니다. 바로 두 회사의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특히 남의 불행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소 도의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타이완에서 발생한 지진,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완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이 생기니까요. 선제적으로 메모리 재고 확보에 나섰고요. 이런 물량을 대줄 수 있는 것은 국내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 외적으로나 안쪽으로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우리나라 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전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